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장사하고 있는 제 친구도 IMF 때보다 진짜 더 엽다고 합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라는 영상이 달리는 겁니다. 지금 뭐 다 힘들죠? 다 힘들어. 근데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예,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특히나 대출 있는 분들은 진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대출 있는 분들이 대출금 못 갚고 있습니다. 네, 못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이 빚탕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근데 못 갚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채무액이 점점 늘고 있어요. 주담대, 신용대출, 마통, 우리가 빚이라고 통칭되는 것도 있죠. 현금 서비스, 그리고 카드론, 이런 이제 채무금이 늘고 있고 연체도 늘고 있습니다. 연체 비율도 늘고 있고. 연체가 뭐예요? 빚을 따박따박 못 갚는다는 거죠. 밀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즘에 추심 직원들이 바쁠 거면, 추심 직원이 뭐예요? 대출 받아놓고 제때 안 갚는 분들한테 압박을 주는 거죠. 빨리 갚으라고. 아마 그분들이 바꿀 거예요. 일이 바쁠 겁니다, 굉장히. 왜냐? 그런 추심을 해야 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 좋아 고객이지, 뭐 빚도 안 갚으면 어떻게 고객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돈을 빌려가놓고 제때 못 갚는 분들이 점점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뭐예요? 앞으로 일자리 같은 거 많이 없고, 뭐 다니는 직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같은 게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누가 힘들겠어요? 당연히 돈 없는 사람들. 가진 거 없는 사람이 힘들어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가지고 없으면 돈을 모으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앞으로 갭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고. 지금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뭔가 좀 돈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돈 없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 돈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통장에 돈 없어요. 많이 없어요. 버티겠냐고요. 버티기 힘들겠죠.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이 대부분 좀 대출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영업 시작할 때부터 대출을 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나마 장사가 잘 되면 대출금 어떻게 갚아가지고 치웠을 텐데, 대출 못 갚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왜 대출금 못 갚는 걸까? 매출이 잘 나왔으면, 장사가 잘 됐으면 갚았겠죠.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돌아다녀 보면 막 줄 서서 먹고 가게 꽉 차 있고 그런 집 본 적 있어요. 물론 시내 같은 데 가면 있겠지만 동네 가면 그런 집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아파트 상가 같은 데도 한산합니다, 이게. 한산하면 안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왜 지금 밖에 나가서 음식을 안 먹는 걸까? 뭐 사장님 분체절해서? 음식 맛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요즘 맛없는 집 잘 없어요. 그냥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거야. 사 먹기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호주머니 돈 없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돈이 있어야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어. 물가는 올라가. 근데 각종 이제 세금 이런 것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거 다 내다 보면 이제 내가 사 먹을 돈이 없어, 이게. 사 먹기엔 버거워요. 거기다 돈 모은 것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끼니 걱정해야 돼. 또 얼마 전에 보면 그 시급이 이제 책정됐잖아요. 내년 최저 시급.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만원 이하의 이제 시급을 받는 마지막 해입니다. 3달 뒤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30원이 정확하게. 근데 시급이 올라가면서 걱정하는 분들 많죠. 가장 걱정하는 분들이 자영업자입니다. 생각보다 시급이 올라가는 것을 반기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시급 관련 이제 영상을 찍었잖아요. 다 어떤 걱정이에요? 아, 일자리 줄어들겠다. 장사 접는 분도 많겠다. 사람 고용 안 하겠다. 2명 쓸 거 이제 1명 쓰겠다. 이 걱정하는 분도 많잖아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걱정이 많을 거예요. 가뜩이나 뭐 장사도 막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인건비 올라가. 세금도 올라가고. 다 인건비 올라가니까 음식 가게 또 오르겠죠. 지금도 올라갔는데 또 오르겠지. 음식 가게 여기서 또 올리면 사람들이 또 사 먹을 거라는 거죠. 기존에 떠난 사람 안 오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식가 또 올리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요즘에 알바 자리가 많이 없죠. 알바 자리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없습니다. 이제 카페 같은 데도 알바생 잘 안 씁니다. 매출이 잘 안 나오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알바 자리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무인 가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얼마나 버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이 너무 많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구 대비 더 많아요. 전 세계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안 사먹는 게 아니라, 먹을 때는 많은데, 비싸게 파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못 사먹는 거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대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곳 중에 아마 정리하려고 먹는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예,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도 있어. 뭐냐면 이제 목이 좋다고 장사가 무조건 잘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좋은 상권이면 장사가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세가 비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권리금도 있고. 근데 요즘에 그런 공식이 좀 깨져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월세가 비싼데 공실이 더 많아요. 공실이 더 많습니다. 아까 서울 같은 데 이제 이태원, 경리단길, 가로수길, 그리고 이제 압구정, 신촌, 명동, 이런데 월세 정말 비싼 데 되거든요. 원래 장사 잘 되는 곳입니다. 왜 비싸냐? 유동인구가 많고 여기서 뭘 하더라도 사람도 몰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장사만 유지할 수 있으면 나간 돈이 있어도 유지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와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쭉 유지가 돼.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많아도 돈을 안 쓴다는 거지. 서울 가면 그래. 지나가는 사람 많아. 아직까지 많은데 막상 가게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는다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해요. 여러분,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 하면, 요즘 풍습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시내에 많아요. 사람들 많은데 막상 물건을 사두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와요. 아이쇼핑만 합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저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합니다. 검색해서 다나 같은 검색해가지고 얼마 올라왔는지, 아니면 당근마켓 번개장터 검색해가지고 뭐 신제품 같은 거 거의 뭐 새거나 다르면 얼마에 파는지, 오, 온라인이 더 싸네. 그럼 온라인 사는 거야. 이번 주에 전현대 갔다 왔는데 사람들 바글바글한 거하고 장사가 잘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착각한 거예요. 저게 사람들이 좀 무지한 게 뭐냐면, 이제는 바글바글하다고 장사가 잘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어디 가든 바글바글해. 아직도 사람 많아. 근데 돌아다니기만 할 뿐, 막상 거기서 지갑을 열어서 구매한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10,000명의 사이 들어와도 막상 사는 사람 100명도 안 되면 그거 잘 된다 볼 수 있을까?
맞아요. 저번 주에 더현대 바글바글한 거 솔직히 더워서 피신한 거 맞잖아요. 보통 백화점 오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시원하니까 오는 거예요. 백화점 냉난방을 빵빵하게 하니까 앉아있을 곳도 있고 구경할 곳도 많으니까.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서울 사람들은요 백화점에서 아이쇼핑하고 막상 살 때는 지하상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네, 서울 분들은 이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막상 서울 분들은 백화점에서 물건 구입하는 거 얼마 안 되고 막상 살 때는 밑으로 지하로 간다고. 지하감 싸잖아요. 지하감 진짜 싸거든요. 아니면 자꾸 백화점에서 밥만 먹고 나오는 거야. 백화점에서 보면 밥 먹는 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냥 밥만 먹고 백화점 그냥 기분만 내고 내려가서 살 때는 이제 밑에 내려가서 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쇼핑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백화점은 이제 물건 집어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야 이게. 돈 많은 분들 제외하고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 돈 하나긴 하지만 결국 지갑 열지 않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그냥 유동인口많다고 사람 많다고 장사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어마무시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단위가 큽니다. 노년층, 현금성 자산이 극히 적고 죄다 부동산에 몰빵했습니다. 2023년 가을 기점으로 연글 최대치로 몰려들어 부동산 떠받쳐줄 유효 수요가 없습니다. 650만 자영업자들은 벌써 버티기 힘들어진 지 꽤 되었습니다. 너무 커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빚이 8천억인가? 네, 8천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 채무가 8천억 원. 그리고 2024년 2분기 가계빚이 1896조 원. 억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자료 2024년 2분기 가계빚이 무려 1996억이 아닙니다. 조입니다. 조예요. 이게 1년 단위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가계빚이 뭐예요? 집에 빚 있는 거, 집. 여러분 집에 개개인이 빚 있는 거. 그러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요. 자, 1분기 대비 13조 8천억 증가해요. 적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빚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빚을 갚아야 뭐 대책이 마련되는데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거죠. 이거 언젠가는 분명히 터질 겁니다, 이게.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고. 빚이 점점 못 갚고 있는데. 그러니까 못 갚는다고 그냥 놔두면 뭐 가만둡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돈이 없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순자산 보면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에요, 부동산. 그냥 집 한 채가 전부야. 막상 쓸 돈은 없어요. 쓸 돈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모도 돈이 없고 자식도 돈이 없는 거예요. 집 사는데 돈을 다 넣다 보니 거기다가 대출로 사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원금 이자가 있다 보니까 그거 내다 보면 이제 돈 없는 거죠. 쓸 돈이 없는 거야 이게. 거기다가 점점 이제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서 이 대출금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돈을 안 쓰게 되죠. 왜냐? 내가 돈을 써버리면 마이너스단 말이에요 이게. 외식도 줄이게 되고 배달도 줄이게 되고. 그리고 보통 통계에서 말하는 순자산은요 1인당 순자산이 아닙니다. 가구당입니다. 가구당. 가구. 그러니까 한 식구 순자산이 2억이 나는 거예요. 중위 순자산. 그리고 보통 통계에서 말하는 가구는요 4인 식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4인 식구. 그럼 나누기 4하면 되죠. 보통 4인 가족 기준 잡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통계 기준 잡을 때. 근데 참 웃긴 게 이제 4인 가족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3인 가족도 버거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출산율 보면 이제 한 명도 제대로 안 넣잖아요.
영주직 간다. 아직도 4인 가족 쓰는 건 좀 웃기지 않나?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빨리 빚 갚아야겠죠. 빚 있는 사람 빨리 갚아야겠고, 빚이 늘리면 안 되겠죠.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리고 사치 부리면 안 되겠죠. 메탄지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축해라 모아라 하는 겁니다. 몇 번은 강조해 지나치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만큼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은 이거 해결 못하면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한민국 사기 좋다고 올려치기 하지 마시고 지금 현 상황을 냉정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지금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난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지 안 모으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